네,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장 큰 타켓이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약집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고 TV 토론에서 이야기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구성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한 게 있다.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월 달에 여기 창원에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행령을 좀 다듬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2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리고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종사자들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손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성민 노무사님은 당선인의 발언을 봤을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인의 경영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 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이 없더라도 수사를 통해 법 집행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은 선택할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중대재해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폐지나 개정보다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수사 적용을 통해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목사님, 이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1월 달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한테는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니 애초에 예방하고 조심해라 라는 취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취지가 경영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말은 전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사업주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차라리 제가 오해를 하고 있어서 당선인이 말하는 발언의 취지가 그런 방향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이 공약집이나 발언을 살펴보면서 혹시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민 목사님. 일단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공약과 육아와 관련된 공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가 눈길이 많이 가고 찾다 보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너무나 컸지만 사실 회사의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육아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죠? 이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서 일하는 근무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육아 관련된 공약이시고 목사님 혹시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공약집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플랫폼 노동자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을 만들겠다. 최근에 보면 각종 어플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비해서 고용 형태라는 게 대단히 다양해졌어요. 네. 현행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플 통해서 배달하시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몇 년 사이에 여러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판결에 따라서 형태를 정리하고 노동법 적용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빨리 이분들을 포괄하는 노동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꼽자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네. 기술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냈더라고요. 작은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에 앞서서 산업안전보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것부터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법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산재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적용을 해서 단단히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장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들에 예산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 이렇게 가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님께서는 네. 마음에 들었던 공약 상병수당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이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휴업급여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뭐 일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언뜻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좋았던 것 같네요. 갑자기 질문이라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에 걸쳐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 노동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치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공약으로 나온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협치하고 합의해서 노사 문제, 노동 문제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삼김쇼 이대로 마쳐도 되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